미국 프로야구, 즉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있죠. 여러분, 어떤 선수가 생각나세요? 오타니 쇼헤이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석입니다. 오늘 저는 야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프로야구, 즉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있죠. 여러분, 어떤 선수가 생각나세요? 특히 동양인 선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역시 박찬호와 추신수 아닌가요? 그런데 일본인 선수 중에도 눈에 띄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치로인데요. 이 이치로 선수를 넘어서는 괴물 투수가 나타났습니다. 오타니 쇼헤이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그의 꿈 중에 행운을 불러들이는 습관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오타니 쇼헤이는 미국 프로야구에서 아주 드물게 투수 그리고 타자를 동시에 하는 겸업 선수입니다. 여러분,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충분히 상상하실 텐데요.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베이브 루스 이후에 처음 나타나는 선수라 미국인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키가 무척 큰데요. 193cm. 그래서 동료 선수들과 함께 서 있으면 눈에 띕니다. 게다가 외모는 또 왜 이렇게 훈훈하게 생겼어요? 외모만 좋은 게 아닙니다. 실력도 대단합니다. 2021년 홈런 46개를 포함해서 안타 138개, 130이닝에 나타나서 투구를 했는데요. 탈삼진만 156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100개 이상의 기록을 남긴 것이 13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연봉도 그렇게 어마어마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연봉 계약을 했을 때 워낙 낮게 잡았고요. 이 계약이 아직 끝나지는 않아서 연봉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23년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 연봉이 훌쩍 뛸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연봉 650억 원을 예상합니다. 650억 원이 엄청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 금액이라고 하니 이제 우리는 오타니 쇼헤이가 단지 동양인 치고 잘한 애가 아니라 메이저리그를 통틀어 가장 잘하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타니 쇼헤이에 관련된 훈훈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쓰레기를 줍는다입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오타니 쇼헤이가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어느 날 리포터가 인터뷰 때 물어봤습니다. 왜 쓰레기를 주우시나요? 라고. 그러자 오타니 쇼헤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쓰레기는 다른 사람이 흘리고 간 행운이니 그걸 잡아라 라고요. 오타니 쇼헤이는 그 밖에도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사를 잘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정을 한 심판에게도 꼬박꼬박 인사를 하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파울볼이 날아가면 늘 소리를 지르는데요. 본인이 타석에 서서 파울볼을 칠 때이건 또는 투수로 나와서 파울볼을 맞을 때이건 공이 날아가면 그쪽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고요? 그쪽에 있는 선수나 또는 관중이 공에 맞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이자 사람들은 오타니 쇼헤이가 단지 운동을 잘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인물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도 훈훈해, 성과도 좋아, 게다가 인품까지 좋으니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라고요. 오타니 쇼헤이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작성했었던 만다라트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만다라트는 불교 예술을 뜻하는 만달라와 아트를 합성한 말입니다. 일본인 디자이너가 1987년에 개발한 자기 인생 계획표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가로 9줄, 세로 9줄짜리 판을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가운데 인생 목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8개의 실천 과제를 쓰고요. 각각의 실천 과제 옆에 또 상세 과제를 쓰게 됩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목표를 만들었어요. 내가 고3이 돼서 졸업할 때쯤 일본 프로야구 12개 구단 중에 8개 구단으로부터 드래프트 1순위 지목을 받겠다. 참 야무진 꿈이죠.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몸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구질을 개선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행운을 잡겠다라는 목표도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행운을 잡겠다는 걸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심판에게 예절 갖추어 인사하기, 야구부실 청소하기, 쓰레기 줍기, 그리고 책 읽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연 그렇게 한다고 행운이 올까라고요. 행운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오타니 쇼헤이의 선택이 전혀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운이란 또는 신이 주는 복이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오는 기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 제게 돈을 덜컥 주지는 않겠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알려줄 수는 있겠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행운을 잡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좋은 평판을 갖게 되고요. 또 평판이 좋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은 기회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회를 붙잡으면 우린 이렇게 말하죠. 저 친구 복 받았네. 행운이 따르네 라고요. 피지컬, 즉 몸의 상태나 성과가 모든 것을 말할 것 같은 스포츠 세계에서도 이렇게 성품이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는 뉴스를 듣죠. 정말 전망이 밝았던 선수인데 음주 사고를 일으키거나 또는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일찌감치 은퇴하는 소식들이요. 스포츠 세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는 더더욱 그게 중요합니다. 즉 우리는 좋은 태도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이 좋은 인성을 만든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오타니 쇼헤이처럼 행운을 부르는 방법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또 평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그거 손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타니 쇼헤이의 사례를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이 베풀수록 다른 사람을 도와줄수록 결국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오타니 쇼헤이를 생각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도와줘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용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